이 영상은 한의원에서 틀면 절대 안됩니다. 침을 자꾸 흘려서 침을 못 넣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박무땡입니다. 오늘은 이 순대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대는 이 방법대로 찌든 삶든 전자레인지에 돌리든 원하는 방법대로 익힌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줍시다. 고추장 2스푼 같은 크게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진간장 1스푼, 설탕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후추도 톡톡 뿌려주고 꾸덕꾸덕해서 잘 안 섞이니 물을 조금에 부어서 잘 섞어줍니다. 인자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대충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넣어주고 양파 반개도 채 썰어서 넣어주고 양배추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넣어줍니다. 야채들이 노릿노릿해지면서 숨이 반쯤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너무 많이 볶으면 야채 씹는 식감이 사라지니 신세계에서 중국가 말했던 것처럼 살려내줍니다. 살짝 노릿해졌으면 순대를 다 잡아 넣어주고 만들어둔 양념장을 싹 부어줍니다. 그러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한번 볶아줍니다. 거의 다 볶아졌으면 깻잎도 숭덩숭덩 썰어서 한 움큼 넣어줍니다. 깻잎도 숨이 죽을 때까지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깻잎을 넣어보면 순대볶음 향이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간단하게 순대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 입 무보면 고추장 양념으로 코팅된 순대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야채도 반쯤 살려놓은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깻잎 향도 코끝을 살살 간지럽히는 게 순대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것만 밖에서 팔아도 되는 맛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정말 좋지만 이건 완전 소주 각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소주를 부르는 순대볶음 한 그릇 다이소. 먼저 팬에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고 순대를 먼저 넣어줍니다. 그러고 대파를 큼지막하게 썰어서 넣어주고 양파 반개도 대충 썰어서 넣어주고 양배추도 대충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넣어주고 냉장고에만 굴러다니는 이런 버섯도 대충 썰어서 넣어줍니다. 싹하게 땡초도 하나 썰어서 넣어줍니다. 순대가 기름에서 겉면이 살짝 튀겨지도록 하면서 볶아줍니다. 이때 이런 들기름 있으면 한 바퀴 둘러줘가 같이 야채를 볶아줍니다. 이러면 야채를 씹을 때마다 고수부 향이 콧구멍에서 팡팡 터집니다. 만약 집에 들기름이 없다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소금도 뿌리고 후추도 뿌려서 간해주고 들깨가루를 한 스푼 뿌려줘가 고수부 맛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야채들을 마저 볶아주고 숨이 어느 정도 죽었다면 깻잎을 큼지막하게 썰어서 한 움큼 넣어줍니다. 깻잎도 숨이 죽을 때까지 마저 볶아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이제 한 젓갈 무보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담백하고 고소한 맛입니다. 야채와 순대의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볶음 요리입니다. 들기름 되지만 참기름을 넣게 되면 맛이 엉망이 돼버리니 주의하이소. 먼저 이 사골곰탕 육수 한 팩을 준비해줍니다. 냄비에 싹 구워주고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순대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새우젓을 조금에 넣어 간해줍니다. 새우젓이 없다면 소금으로 간해주시면 됩니다. 잘게 썰은 파도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이제 한 숟갈 떠무보면 국밥집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순대국밥 맛입니다. 전날 술 많이 먹고 다음날 해장술이랑 같이 먹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순대를 넣고 오래 끓이게 되면 들처럼 속이 다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이소. 먼저 냄비에 사골곰탕 육수 한 팩을 부어주고 새우젓 반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고춧가루 2스푼, 다진 땡초 1스푼, 들깨가루 1스푼, 병구지도 한 움큼 넣어주고 여기 빠진 놈도 다시 기르가자. 국물이 끓어오르면 순대를 다 잡아 넣어줍니다. 후추도 톡톡 뿌려줍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있어 보이게 파도 조금에 올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국물 먼저 한 숟갈 떠먹으면 얼큰하니 정말 좋습니다. 이제 순대랑 같이 한 입 무보면 순대국밥이 뭔가 심심하다 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밥을 말아 먹어도 좋고 소면을 넣어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주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었기 때문에 술이 들게 수도 있으니 주의하이소. 먼저 냄비에 물 2컵을 부어주고 고추장 크게 1스푼,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올리고당 3스푼, 고춧가루 3스푼을 넣어줍니다. 이때 고춧가루도 고운 고춧가루를 쓰면 더욱 좋습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잘 풀리도록 둥글게 저어주고 떡 2주먹을 넣고 어묵 2주먹을 넣어주고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떡과 어묵이 익었다면 순대를 넣고 살짝 더 끓여줍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맛있어 보이게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간단하게 떡순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 숟갈 떠가 한 무보면 이 맛은 마치 어릴 적 시장통에서 먹던 구수한 맛입니다. 여기에 고향의 맛을 추가해준다면 더더욱 고향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튀김 같은 거 사와가 같이 적셔가 먹게 된다면 진짜 고향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시장통에 쪼그리 앉아가 컵에 한 주걱 담아 먹던 그 추억의 맛을 한번 느껴보이소. 먼저 봉다리를 하나 뜯어가 주둥이를 쫙 벌려줍니다. 이제 이 감자 전분을 준비해가 한 스푼 넣어줍니다. 여기에 순대를 다 잡아 넣어주고
봄다리 주둥이를 오므리가 전분가루랑 순대가 골고루 섞이게 잘 흔들어줍니다. 전분가루가 없다면 튀김가루나 밀가루도 좋습니다. 인자팬에 바닥이 잠길 정도로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을 막 가열해줍니다. 기름 온도는 이렇게 쪼매난 거 하나 넣어줘가지고 지글지글 끓이면서 막 7초 뒤에 떠오르면 적정 온도가 된 겁니다. 여기에 전분가루에서 놀다온 순대를 막 다 잡아 넣어줍니다. 원래 기름은 순대가 절반 정도 잠기게 부어주면 정말 좋지만 남은 기름을 막 뒤처리하기가 더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순대를 튀겨주듯이 볶아줍니다. 끝이 바삭해질 때까지 팬 위에서 굴려주시면 끝입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한 개를 찝어가 한번 보면 바삭하니 정말 좋습니다. 맹글로 먹기 심심하다 하신 분들은 맞는 케찹 소스를 만들어줍시다. 케찹 2스푼, 진간장 1스푼, 설탕 1스푼, 식초 1스푼, 다진 땡초도 좀에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막 순대들 사이에 비집고 소스를 올려주고 인자 소스를 찍어가 한번 보면 기름에 튀긴 건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 친구는 막 맥주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녀석입니다. 아까 막 소개해드린 떡순이 소스에 찍어 먹어도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먼저 쌀국수를 준비해가 쌀국수가 가닥가닥 잘 풀릴 때까지 물에 불려줍니다. 인자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대패 삼겹살을 넣어 구워줍니다. 차돌배기가 있으면 정말 좋지만 조금 비싸니까 막 대패 삼겹살을 사용해줍시다. 어느 정도 익었으면 한 입 크기로만 난도질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파를 막 잘게 썰어서 한 움큼 넣어주고 파가 막 노릿노릿해질 때까지 기름에 같이 볶아줍니다. 그 다음 물 3컵을 부어주고 숙주 한 주먹 더 넣어주고 양파 반 개를 막 채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때 양파를 넉넉히 넣어주면 막 설탕을 따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멸치 액젓 1스푼, 진간장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그러고 막 야채들이 다 익을 때까지 한번 푹 끓여줍니다. 야채들이 숨이 죽었으면 쌀국수를 넣고 완전히 불을 끈 상태에서 한번 휙휙 저어줍니다. 쌀국수가 막 넣자마자 익어버리기 때문에 털음해주시는 게 정말 좋지만 집에서는 막 귀찮으니까 반드시 불을 끈 상태에서 면을 흔들어 데꿔줘야 됩니다. 다 됐으면 막 그릇에 담아주고 있어 보이게 막 파 한 움큼을 더 올려주고 순대를 막 토핑으로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톡톡 뿌리가 국물부터 한 떠무 보면 국물 맛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인자 쌀국수를 같이 찝어가 한 모으면 이 맛은 마치 베트남 라오카이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쌀국수 맛을 막 새우젓맨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막 고수까지 막 추가해서 드신다면 진짜오가 절로 막 나오게 될 겁니다. 다들 베트남에서 쌀국수 한 그릇 드셔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저도 물론 베트남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